1368년 코케테무르가 북평을 공격할 거란 소식이 들려오자 서달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케테무르는 멀리서부터 나왔으니 태우는 필이 비어있을 것이다. 북평에는 소능조가 있으니 설령 원나라군이 공격한다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적들이 대비하지 않는 틈을 타서 바로 태원을 친다면 적들이 진격하여도 싸울 수 없을 것이고 물러난다 해도 지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소위 손빌이 말한 비양도어인 것이다. 저들이 만약 서쪽으로 돌아와 자신을 구원코자 한다면 사로잡힌 신세가 될 뿐이다. 서달은 코케테무르가 북평을 공격한다고 해도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소능조와 유기의 군대가 그를 막아낼 것이고 지금 코케테무르의 본진인 태원을 공격한다면 코케테무르는 태원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 적들은 반드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수들은 모두 서달의 말에 동의하였고 서달은 군대를 우회시켜 태원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달의 예상은 적중하였습니다. 명나라군이 태원성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접한 코케테무르는 보안에서 군대를 돌려 태원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달은 태원성의 공격을 다른 장수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직접 정예군을 이끌고 코케테무르의 군대를 기습할 준비를 했습니다. 코케테무르의 군대가 군영을 설치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자 서달은 직접 정예병을 이끌고 적의 군영을 기습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명나라군의 기습에 코케테무르군은 순식간에 괴멸되었고 간신히 명나라군의 포위망을 돌파한 코케테무르는 겨우 18기의 기병만을 거느리고 간신히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달이 전투를 벌이기 전 상우추는 보종과 진정을 점령하였고 대승을 거둔 서달은 다시 태원성의 아군과 합류하여 태원성을 함락하였고 여세를 몰아 대동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서산 지역을 모두 평정한 서달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격을 이어갔습니다. 명나라의 대군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사도와 이사제는 또다시 도주하였고 서달은 봉원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후 서달이 장수들을 불러 모아 여러 지역 중 어디를 먼저 공격할지를 논의하자 여러 장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도의 제주가 이사제만 못하고 경양은 임조보다 공략하기 쉬우니 청컨대 경양을 먼저 도모하십시오. 그러자 서달은 이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옳지 않소. 경양성은 지세가 험하고 정예군이 지키고 있으니 갑작스레 함락시키지는 못할 것이오. 임조는 북으로는 하수와 황허강을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강족과 융족이 제어하고 있어 만약 이들을 얻는다면 그 사람들이 좋게 전투에 대비할 수 있고 물산은 군대를 돕기에 풍족하오. 그러니 대병으로 쫓는다면 이사제는 달아나지 않고 자기 손을 묶어 포박될 것이오. 그리고 임조가 함락되고 나면 그 주변의 군현이 어찌 남아있을 수 있겠소. 서달은 곧바로 험한 지역에 있는 경양을 치는 것보다는 그 주변의 세력들이나 도시들을 차근차근 점령하면서 서서히 고립시켜가면 경양성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서달은 공격을 명령하였고 서달의 명령이 떨어지자 명나라군은 경양성 주변의 지역을 차례대로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군이 진주, 복강, 임조를 점령하자 과연 서달의 말처럼 이사제는 스스로를 포박하여 명나라군에 항복했습니다. 그 후 서달은 병사들을 나누어 난조를 함락시키고 그곳에 비축되어 있던 대량의 군수무자를 노획하였습니다. 난조를 함락시킨 명나라군은 이어서 평양을 함락시켰고 이 과정에서 장사도는 영하로 도주하였지만 코케테무르에게 생포되었습니다. 그러자 장사도의 아우인 양신이 경하의 땅을 바치며 항복하였다는 뜻을 밝히자 서달은 서련을 보내어 항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양신은 돌연 마음을 바꿔 항복을 받으러 오는 서련을 한밤중에 기습하였고 예상치 못한 기습을 받은 서련은 부상을 입고 명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서달은 병사들을 독려하여 양신의 군대를 포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코케테무르가 양신을 돕기 위해 지원군을 파병했지만 서달은 이를 격퇴시켰고 마침내 경양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로써 패배가 확실해지자 양신은 아들과 함께 우물에 몸을 던져 자결을 시도했지만 서달은 이 두 사람을 다시 건져내어 참수했습니다.
이렇게 서달은 섬서 지역을 모두 평정하였고 주원장은 서달과 여러 장수들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남경으로 돌아올 것을 명했습니다. 서달이 남경에 도착하자 주원장은 서달을 비롯한 장수들에게 백금과 비단을 매우 후하게 내리고 그들의 농공행상을 시작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원장의 농공행상을 시작하려던 그때 코케테무르가 난주를 공격하여 그곳의 지휘사를 죽였다는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136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바로 상우춘이 39세의 젊은 나이로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상우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주원장은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그의 상여가 용강에 이르자 직접 마중을 나와 그 영전에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또한 주원장은 장지로 종산의 벌판을 하사하고 부장품 90가지를 주어 그의 무덤에 넣어주었으며 그를 이군 추성, 선덕 정원 공신, 개부의 동삼사, 상주국, 태보, 중서 좌승상으로 추중하고 개평왕으로 봉해주었으며 시호를 충무라해 주었습니다. 이후 상우춘의 관은 태묘에 배양되었고 주원장은 그의 초상을 공신묘에 두되 위계는 모두 제2로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사 상우춘전에서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우춘은 사람됨이 굳세고 과감하여 병사들을 잘 위무하였고 적의 예봉을 부러뜨리고 진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는 일찍이 패한 적이 없었다. 그는 비록 서사를 익히지는 못하였으나 용병술이 번번이 옛날리가 합치되었다. 그는 대장군인 서달보다 2살 연장자인데도 수차례 정벌하는 데 종군하여 말을 듣고 약속하는 데는 공손하니 한때의 명장으로 서달과 상우춘을 칭하였다. 또한 상우춘은 일찍이 스스로 능히 10만 군사를 거느릴 수 있다고 말하였고 천하를 횡행하니 군중에서는 그를 두어 상신만이라 칭하였다. 상황이 이러해지자 주원장은 1370년 1월 서달을 정로 대장군으로 삼고 이문충을 부장으로 하여 다시 군대를 출병시켰습니다. 다시 섬서 지역에 도착한 서달은 다시 동관을 쳐 함락시켰고 코케테무르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문충은 동쪽으로 군사를 돌려 원나라군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명나라군이 정서에 도착하자 코케테무르는 치마곡이라는 곳에 주둔하며 서달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해자를 받고 서달은 원나라의 기병대를 막기 위해 보루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서달과 코케테무르는 보루와 해자를 사이에 두고 수일간 전투를 벌였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았습니다. 전투가 점차 장기화되자 코케테무르는 명나라군 진영 동남쪽으로 군사를 보내어 측면 공격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을 수비하고 있었던 호덕제가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병사들이 혼란에 빠져 자칫 명나라군은 전선이 무너져 대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서달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원나라군을 공격해 이를 격퇴시켰습니다. 그 후 간신히 위기를 수습하자 다른 장수들은 이 사태의 책임은 모두 호덕제에게 있으니 그를 처형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서달은 그가 명나라의 공신인 호대의 아들이라 하여 그를 처형시키는 대신 개구를 채워 남경으로 보냈고 그 대신 호덕제 휘하의 장수들을 모두 처형시켰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서달은 병사들을 독려하여 원나라군의 해자를 빼앗았고 더 나아가 적진을 붕괴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로 명나라군이 올린 전과는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명나라군은 다망, 문장 및 국군 평장 이하의 문무송료 1860명과 장수와 군사 84,500명을 사로잡았고 말과 낙타 및 여러 가축들은 그 노획한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패배한 코케테무르는 겨우 기병 몇 명만을 데리고 화림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렇듯 코케테무르는 서달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도 참패를 당했지만 이 둘은 몇 년 뒤 다시 격돌하게 됩니다. 한편 주원장은 호덕제가 남경에 도착하자 그의 포박을 풀어주라 명했고 서달에게 서신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군은 위청이 소건을 베어 죽이지 않은 것을 본받았을 뿐 사마양저가 장가를 기다린 것은 보지 못했소? 장군이 이자를 주살했다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요. 지금 조종의 논의에 내려보냈으나 나는 또한 그의 신주와 그가 여지껏 세운 공을 생각하면 차마 죽일 수 없소. 지금 이후로 장군은 계속해서
고식책을 섬기지 마시오. 주원장은 서달에게 호독제를 처형하지 않고 그를 남경으로 보낸 것은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다음부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라 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서달은 코케테무르를 격파하고 만리장성 이남으로 명나라의 북쪽 국경 지역을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서달은 만리장성 이남의 원나라 세력들을 정리하고 난 후 주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자 주원장은 서달에게 군대를 정비하여 다시 남경으로 회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서달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자 주원장은 직접 그를 마중 나와 서달과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서달을 위국공에 봉하고 세력 5천석과 세권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자 주원장은 서달을 성의와 함께 북평부로 보내어 군마를 존원하고 그곳의 성곽을 수리하는 동시에 밭을 개간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북쪽 전선이 안정화되자 주원장은 서촉의 하나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